이 사진들은 정조운이 사치와 그 명품으로 도배한 그 내용인데, 뒤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제 기술이 부족해서.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3년 JMS 정명석 총재의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 피해자로 자처하고 있는 그 나는 신이다 JMS 편에서 여주로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의 사건 진술에서 언급한 골프카와 동침의 진실 여부와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제가 월명동에 매주 가고 있던 그런 때라서 저도 정 총재가 그 메이플이 사고 났음을 이제 전화 보고 받는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더 심도 있게, 지난주보다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플이 정 총재 곁에 있게 만든 JMS 자타공인 2인자였으며 정 총재의 10년 옥에 있는 동안 부흥 강사로 활동하여 JMS 회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현재 성남 분당의 주님의 흰돌교회 목회자인 정조은, 본명 김지선, 새칭 제이 언니가 어떤 인물인지 자신의 비리, 즉 공금 횡령과 사치를 감추고 정 총재를 다시 감옥에 보낸 후 자신이 전처럼 JMS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행사하기 위한 MBC와의 은밀한 거래 정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플이 성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때는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메이플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 당일 전후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 총재가 메이플에게 출소 전 편지로 골프카 옆자리에 태워주겠다 약속했고 몇 년 뒤 주일 말씀으로 약속한 것 이루리라 하는 주간에 진짜로 정 총재가 골프카로 메이플을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메이플은 신기해하며 좋아했답니다. 그 후 그날 메이플이 정조운을 만났고 정조운은 잠옷을 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하여 잠옷을 갈아입고 메이플 자신이 정 총재 옆에 누워 자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팩트 체크를 해보니 메이플이 골프카를 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기록을 확인하니 메이플이 골프카를 탄 날은 2019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자, 성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보다 1년 4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허위 진술한 메이플의 일방적인 진술이 전 세계의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인데 앞선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정 총재를 메시아로 신격화하여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당했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골프카에 탄 일이 먼저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한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메이플 자신이 얼마나 정 총재를 좋아했고 짝사랑하고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게 성폭행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 이뿐만 아니라 메이플은 2020년 1월 19일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맙니다. 이날이 주일날입니다. 제가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월명동에 제가 혼자 갔던 때라서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랬던 것인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올린 다른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 총재께서 예배 끝나고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고 어두워져서야 모여든 회원들의 인사도 받아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고 있던 초저녁이었습니다. 좀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수정이라는 회원이 월명동 근처 도로에서 차가 몇 바퀴 돌아 떨어졌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며 덜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던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왜 본부 회원이 주일날 사고가 나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쓴 일기 내용을 보면 메이플이 정 총재에 대한 인식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얘기하며 사는 게 전혀 아니라서 선생 나오시고 나서 그 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혹시 천국에 가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되고 점점점 계속 이어지는데, 자, 메이플은 정총재를 자신의 성적 대상자로 짝사랑하고 있었고 원하는 대로 스킨십을 해주지 않자 실망했다며 쓴 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팩트는 2020년 2월까지, 그러니까 메이플이 병원에 있을 때까지 정명석 총재 사이에 메이플과 정명석 총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녹취 파일인데 이는 원본 파일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이플은 녹취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전문가들의 음성 분석이 필요한 CD 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라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방송된 고소인의 녹취 파일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성 분석 회사에서 1차 분석 결과 편집 또는 음성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의 녹취 파일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정밀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집 조작 가능성이 높은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막을 덧붙여 넷플릭스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무자비하게 방송했기에 진행 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고소자 메이플은 한거 불능 상태에서,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1년 17건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하나 없는데 말로 그냥 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플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으며 일본, 홍콩, 한국을 오가며 모델 활동을 했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메이플이 법정에 제출한 일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하는 때에 쓴 일기입니다. 자, 일기 내용입니다. 선생님을 늘 같이 살고 서로 애인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단지 전도하러 다니며 교회 운영하고 주의 말을 하는 것이 이룬 겁니까? 자, 또 다른 일기. 그 따뜻하고 오묘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을 어떻게 느끼죠? 만물 계시든 말씀이든 근데 그걸로 설레나요? 또 다른 일기. 이성 사랑도 애인 사랑도 없으니 곤고할 뿐이다. 뽀뽀나 껴안지도 못하고 저만 상상하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다른 일기. 오늘은 잘생긴 의사랑 놀고 K랑 화상으로 뽀뽀하고 저 정말 컨트롤이 안 돼요. 예, K는 메이플과 똑같은 여성입니다. 자, 베스트 프렌드가 정말 필요한데 저도 K에 대한 동성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K는 아직 저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나님 마음 안 상하고 기뻐하십니까? 예,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성 사랑과 육적 사랑을 정명석 총재에게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애정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일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한거 불능 상태는 고사하고 월명동 CCTV에 잡힌 메이플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자기 주관대로 검은 옷을 즐겨 입고 다닙니다. 우리 JMS 회원들이라면 검은색, 특히 월명동 갈 때는 검은색은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색깔이라고, 사탄들, 그러니까 조폭들 거의 다 새카맣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잘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을 보면 예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검은색을 입고 다녔습니다. 월명동에서조차. 자,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말씀 중에 육적 사랑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허무한 아주 순간적인 사랑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영원하며 허무하지 않고 식지 않는 깊은 정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정 총재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이플 같은 육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는 메이플은 정 총재가 본인과 회원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했고 교리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가르쳐 한거 불능의 상태에서 육적인 사랑을 하게 했다고 세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요셉의 입장이 지금 정명석 총재와 아주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메이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녹음, DNA 등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큰 소리치고 억지를 부릴수록 뒤엉킨 거짓말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두고 거대한 자본과 언론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과 한 단체를 마녀 사냥하여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사실을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언론 괴물들과 권력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다음 희생양은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이플은 그리고 한국 국적이 아니라 홍콩 국적의 여자입니다. 자신이 진술이 거짓말임이 확실히 입증되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양심도 없이 모함하고 거짓 자백한 메이플은 유괴법이 비껴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는 천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주연으로 열연하면서 받은 이제 3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로 그랬다면 그 돈은 지옥행 급행열차의 티켓값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정조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지선이지만 김유지라고도 잠깐 불렸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조은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예, 정조은은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17세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정충제를 쫓아다니는 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밝히는 여자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정충제를 돕고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고수익의 증권사의 일을 버리고 정충제에게 갔었기에 증권사에서 받은 것보다 더 풍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조은은 2002년부터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정충제를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을 도와주다가 타자도 쳐주고 예배 촬영과 연출도 도와주며 정충제에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고 춤과 노래도 잘하고 발음도 명확하고 언변도 있고 게다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정충제의 심정을 잘 받쳐주니 JMS에서 부동의 2인자로서 엄청난 존경과 명성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죠. 죽은 날. 자, 토요일 대전에서 시작한 성령운동의 부흥 강사로 제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이날 성령운동을 참여하지 않고 서울로 과외를 하기 위해서 갔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깨졌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확실히 합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대전에서부터 성령운동, JMS 성령운동이 이제 그 정조은 부흥 강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충제가 2008년부터 2018년 10년형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면회하며 심정을 살피고 정충제가 보내준 말씀을 설교로 풀어 전 회원들에게 전해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명성과 신임은 정명석 총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생일 때마다 전국에서 축하금이 올라오고 개인 면담료와 거액의 행사 후원금 등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 JMS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조은에게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평대협에 가담했던 것을 사과하며 미안한 마음에 랑콤 립스틱을 선물로 준 적은 있습니다. 예,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조은은 회원들 앞에 설 때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었는데요. 제 혼자 생각으로는 JMS에서 누군가가 정조은의 옷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조은은 명품을 좋아하는 사치와 무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억이 훨씬 넘는 고가의 시계부터 시작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대의 명품을 휘감고 다닌 된장녀였던 것입니다.
예, 제가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영상 앞부분에 이제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정조은의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정조은이 그간 착용한 제품을 보면, 이제 일부만 보면 1억 6,800만 원의 레이디 아펠 발레리아 앙떼 시계와 로만틱 9,500만 원, 라임 라이트 6,5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1,000만 원, 반 클리프 앤 아르펠스 보석 6,540만 원, 디올, 까르띠에, 미우미우, 버버리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고가의 명품 시계, 옷, 가방, 보석 등을 착용해 왔습니다. 이런 정조은의 비리를 보다 못한 JMS 내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횡령에 대해 성남 분당의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조은과 그 가족들은 교단 일 말고는 따로 직업이 없고 집안이 원래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몇 년 사이에 동생 명의로 건물 4동과 토지 10필지,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 있다 합니다. 매입 금액이 51억 규모의 부동산을 300만 원 정도의 월급만으로 축적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외제차 세대, 그리고 각종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구매했다는 것은 힌돌교회의 헌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내 230개의 JMS 교회는 모두 한 달에 한 번 재정보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 초이기 때문에 지난달 4월 달에 대한 재정보고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오늘 했습니다. 정확하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힌돌교회는, 정조은이 있는 힌돌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재정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린 정조은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정총재가 옥에 있었던 10년 동안 정총재와 다름없는 대우와 영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쌓았던 것처럼 정총재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자신이 JMS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어 모든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원래 정조은은 언론에 정총재의 혐의를 제공하고 인정해준 공익 제보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방송되기 1년 전부터 JMS 자료가 이미 MBC에 있었고 PD수첩의 파일들이 방송이 되기 전에 정조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넷플릭스 첫 방영 시기보다 1년 일찍 재연이, 즉 정조은이가 MBC에게 정총재의 혐의 내용을 제공했다라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를 통해 MBC와 정조은의 은밀한 거래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은은 정총재의 혐의를 인정하고 거짓 제보를 함으로써 정총재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자신의 부동산 횡령 의혹 등을 감추며 JMS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음모가 있다는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조은은 언론에 정명석 총재를 제보하고 바로 자기당착에 빠지고 맙니다. 그녀는 지난 3월 13일 주님의 교회 지도자 모임을 통해 정총재의 혐의를 시인하는 말을 했으며 정총재 곁에 여자들이 가지 못하게 노력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정총재의 혐의 사항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투로 입장을 밝혔으나 성폭력 공범으로 몰려 압수수색을 당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급기야는 구속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조은이에게 내려진 혐의는 준유사 강간입니다. 정총재의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도록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거죠. 정조은이가 제일 사악한 여자 같습니다. 자, 정조은은 정명석 총재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JMS를 독차지하고 자신의 비리와 횡령을 덮으려 했으나 오히려 JMS 내부에 엄청난 공분을 샀고 부동산 의혹과 사치스러운 생활 등 추가 제보가 이어져 그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조은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구속까지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조은의 이러한 야비한 행각은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정총재가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구속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고 사치를 일삼는 정조원 때문에 평신도 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평대협에 가담했었지만 결국 정총재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정조원의 손을 들어주시고 평대협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대협이 정총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곳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정총재는 정조운을 성령님이 쓰시는 성령의 분체로 추앙하고 복직된 화하라고 크게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도 입장이 달라지면 모른 채 하거나 배신한 예가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12사도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가장 앞장선 가룟 유다의 경우가 정조운의 배신과 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더 악독하고 어리석은 것이 정조운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도 안 된 자였으나 정조운은 벌써 이제 근 30년 가까이 된 가까이서 활동하면서 정명석 총재를 좋아하고 따르고 자신을 높여준 그러한 정총재의 등에 칼을 뽑았으니 가룟 유다보다 더한 자죠. 더 나쁜 자죠. 정조운은 자신이 정총재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정명석 총재에게 당했다면 정조운 자신이 가장 많이 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조운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당한 적이 없다면 JMS 신도 그 누구도 당한 자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총재에게 어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적인 사랑을 갈구하며 정총재를 짝사랑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계적인 살벌한 복수국을 꾸민 메이플과 JMS를 먹으려고 정총재를 방송에 팔고 발 빼려다가 비리가 밝혀져 구속된 정조운. 이 두 인물의 행태는 2000년 전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울고 갈 정도의 비정하고 파렴치하고 야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